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타입캐스팅 하는 부분을 쭉 살펴봤고, 결국은 타입캐스팅은 템포럴하게, 그러니까 임시로 형을 바꿔주는 거, 타입을 바꿔주는 거다라는 게 타입캐스트라는 얘기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타입을 임시로 바꿔주는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시로 바꿔주는 방법은 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 타입캐스트 할 이 타입을 그쵸, 넣어주면 된다.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sum 플러스 데이터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결과는 임시로 어떻게 바꾸겠다? 인티저형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 결과가 만약에 11.3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뒤에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1만 어디에? 11로만 타입을 바꾸겠다는 거죠. 임시로. 바꾼 결과가 어디에? n으로 들어가지는 거죠. 자,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타입 캐스팅을 하면서 그 주소를 이제 타입 캐스팅 해봤죠.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래서 자, 변수 c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c라는 변수 안에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c라는 변수에 얘가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뭔가 신경 쓰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얘가. 아. 자, 일단 줌으로 일단 좀 봅시다. 줌 화면으로. 그래서 그쵸. 주소가 있고, 그러니까 C라는 변수가 있고, 변수 앞에 주소 연산자 붙이고 플러스 1 하면 C만큼, 그러니까 한 바이트만 이동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C라는 변수 앞에 주소 연산자 붙이고, 그리고 그 주소 연산자를 뭘로 바꿨어요? 그 이제 주소를 인티저 포인트형으로 바꿨죠. 타입캐스팅을 했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1을 하죠. 그러면은 인티저 크기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4바이트가 증가하는 거죠. 4바이트만큼 증가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값을 어떤 변수를 읽을 때 형 변환을 해서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인티저형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값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죠.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 집어넣은 값을 한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우리가 그 좀 나눠서 액세스할 수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아요. 봤고, 그리고 우리가 배열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마치 배열을 액세스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게 배열 첨자 연산이죠. 배열 첨자 연산으로 배열을 만든 듯한 연산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만큼의 연산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의 연산자와 똑같은 의미다. 똑같은 의미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맨 먼저 어떻게 해요? n의 주소면 이게 얼마죠? 제렉스 1000이죠. n의 주소를 어떻게 했어요? 캐릭터형으로 캐스팅했어요. 그래도 아직 제렉스 1000이죠. 자, 그리고 나서 걔를 어떻게 했어요? 그 공간을 통째로 액세스하겠다는 거죠. 그 값을 액세스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만 캐릭터 액세스 하듯이 이만큼의 한 바이트만 액세스 하겠다는 거죠.
그 의미는 오른쪽에 있는 이 의미하고 똑같다. 자, 마찬가지로 n의 주소 그리고 얘를 캐릭터로 변환시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주소죠. 여기까지는 주소에서 이 배열 첨자 연산은 그 해당하는 주소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얼마 떨어진 공간이에요? 0만큼 0바이트 떨어진 공간 제자리죠. 0바이트 떨어진 공간의 공간 그럼 얼마죠? 0x44 그 값이죠. 그래서 그 값만큼만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얘기하고 왼쪽에 있는 이 얘기하고 의미상으로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잘 이해하면 뭐 이 배열이 결국은 알고 보면 배열은 결국은 포인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배열처럼 사용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포인트 연산을 해서 얘네들 값을 읽어보고 컴파일러가 이렇게 바꿔줘서 포인트 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배열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배열이 실제로 우리가 배열을 만든다는 게 내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봤죠. 그래서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의 집합이고 같은 성질들의 변수들의 모임이다. 뭐 쉽게 생각하면 개인주택 여러분들 집에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죠. 아파트를 이제 배열이라고 보면 되죠. 동일한 그 주거 공간이 쭉 나열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배열도 동일한 공간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동일한 공간들이. 그래서 형식적인 의미와 내부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살펴봤던 얘기고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은 내부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배열 이름은 뭐다 결국은? 배열 이름은 결국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주소. 자,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열 이름 예를 들어서 배열 이름이 A라고 되어 있으면 그 A는 그냥 주소예요. 주소. 그 배열이 시작된 주소.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뭐 크기만큼 확보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겠죠. 이 내용을. 그래서 이 A의 i번째 첨자의 연산의 주소는 근데 지금 이 연산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부터 먼저 계산돼요? 지금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A인데 그 다음에는 그 첨자 연산 그 대괄호 열고 닫고 걔가 먼저 계산되고 그 다음이 주소 연산. 자, 그렇죠? 그래서 첨자 연산만큼 옮긴 그곳의 주소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A 플러스 I 그 A는 이제 뭐죠? 주소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에서 주소 증가 연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소가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는 그 저기 그 타입의 크기만 그러니까 타입만큼 옮기는 거죠. 그래서 i 크기만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면 한 바이트씩 옮기면 되고 얘가 뭐 인티저면 네 바이트씩 이렇게 옮기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똑같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그 똑같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A의 첨자 연산을 하면 그곳의 공간인데 우리는 A 플러스 I에 주소 연산을 하고 나서 그게 안에 있는 곳에 공간을 간접 참조 연산을 하면 그 공간이니까 결국은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배열의 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배열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자,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이즈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사이즈 오브 하면 크기가 다르죠. 지금 여기 있는 소스 코드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하고 실습까지 다 마치고 지금 수업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야.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고, 자, 이 첨자 연산자 대괄호 열고 닫고 첨자 연산자인데 이 첨자 연산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첨자 연산자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죠.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배열을 만들 때는 첨자 연산자가 그 크기, 그러니까 배열 크기를 얼마로 할 건지 배열을 선언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배열의 데이터 배열을 읽고 쓸 때 접근할 때도 사용한다. 그래서 첨자 연산자를 배열 선언할 때는 크게 사실 뭐 복잡한 의미는 없죠. 그냥 배열을 몇 개 만들 거냐, 그런 의미고, 저 배열을 수식에서 사용하는 시점에 첨자 연산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배열 만들고, 그러니까 어레이, 이 배열 이름은 포인트고 얘는 i는 인덱스고, 그래서 인덱스 크기만큼 위치에 가서 그게 있는 그 공간이라는 뜻이고, 이 포인트 플러스 인덱스가 가리키는 값이라는 의미죠. 사실은 이미 계속 우리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내용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줄도 똑같은 의미다. 자, 보세요. array 플러스 i 하는 것과, 그리고 i 플러스 array 마이너스 언더바 n하고 뭐 다른 거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얘네는 array 언더바 n 하고 첨자 연산 i 하는 것과 i에 가로 열고 array n 하는 것과 뭐 논리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잖아. 근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지는 잘 않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면 어,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똑같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아마 확인해 봤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열명은 주소다라는 게 이제 뭐 이 내용의 핵심이고,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봤던 것들이니까 가볍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까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다차원 배열. 뭐 다차원 배열이라고 해봐야 이제 그냥 뭐 2차원 배열까지만 한번 볼게요. 2차원 이상의 배열. 그리고 메모리 공간을 다차원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다차원이 아닌데 다차원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소스 코드와 오른쪽에 있는 소스 코드를 둘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왼쪽에 있는 코드는 1차원 배열로 배열의 원소를 6개 만들었고, 오른쪽은 2차원 배열로 어, 그 3행, 그러니까 2열 3행. 그래서 자, 2차원 배열로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크기는 똑같죠?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만든 것과 오른쪽에 이렇게 만든 것은 실제로 메모리에는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배치된다. 똑같은 크기로 배치되고, 자, 그리고 얘를 우리가 액세스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뭐 당연히 그냥 이 0, 1, 2, 3, 4, 5까지 해서 하나씩 읽으면 되겠죠. 근데 2차원 배열로 만들었다면 0,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에 맞게끔 천자로 하나씩 액세스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메모리에 위치하고 있는 크기는 메모리에 위치하고 있는 크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다라는 게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똑같다. 공간 똑같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실습을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고, 자, 다음 다차원 배열을 조금 더 의미상으로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은 결국은 1차원 배열을 하나의 요소로 하는 또 다른 1차원 배열이다. 그래서 이만큼이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이 1차원 배열, 이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는 거다. 1차원 배열을 하나의 요소라고 보면 얘들도 결국은 2차원 배열도 결국은 1차원 배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1차원 배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는 행과 열로 그러니까 로우와 컬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3행 하나, 둘, 셋, 3행 4열 하나, 둘, 셋, 4개 3행 4열짜리 2차원 배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은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보일지라도 실제로 컴퓨터 메모리에 위치할 때는 그냥 선형적으로 그냥 다 1차원 배열처럼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만큼이고 그리고 1행 이만큼이 또 이 밑에 있는 1행이고 2행 얘만큼이 또 밑에 있는 2행만큼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그냥 쭉 1차원 배열처럼 그냥 보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1차원 배열이에요. 자, 2차원 배열의 크기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2차원 배열은 자, 이렇게 1차원 배열로 이렇게 만들고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1차원 배열로 하면 이렇게 생겼고 2차원 배열로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얘를 사이즈 오브로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프린트F 출력하면 값이 array 언더바 C1, array 언더바 C2 하면 각각 값이 얼마 나올까요? 둘 다 6이 나오겠죠. 둘 다 뭐 어차피 똑같은 사이즈니까. 그럼 밑에 있는 얘는 어떻게 출력될까요? 두 번째 프린트F는 array 언더바 C2에 0행, array 언더바 C2에 1행. 그 0행은 지금 사이즈가 얼마 돼요? 3이죠. 1이 아니고 3이죠. 1행도 3이죠. 그래서 3바이트가 나올 거다. 자, 그러면은 뭘 하냐면 실습을 조금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잠깐 살펴보고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2차원 배열의 이제 주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봅시다.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만들면, 선언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는데, 얘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printf에서 출력을 해보는데, 이 array 이름 자체를 출력하면 array 배열명은 뭐다? 주소다. 그래서 배열명을 출력하면 뭐가 나오겠죠? 당연히 주소가 나오겠죠. 그럼 주소가 지금 여기서는 얼마예요? JLX 1000이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번째 printf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두 번째 printf를 해보면 첫 번째를 출력하면은 array 언더바 C에 0행이죠. 0행은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JLX 1000 array 언더바 C에 1행을 하면 얼마 나올까요? 1003. 뭐 어쨌든 그림이 있으니까 지금. 자, 그리고 array 언더바 C에 0행 0열의 주소 JLX 1000이고 array 언더바
1행의 영렬하면 1003. 만약에 array 언더바 0행의 영렬을 앞에 있는 주소 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값이 나오겠죠.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근데 얘는 왜 주소가 array 이름도 아닌데 주소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배열 이름도 아닌데 주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영행에 대한 시작인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1행에 대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잘 밑에 잘 보면 array 언더바 c는 2차원 배열을 대표하는 시작 주소인 거고, 밑에 2차원 배열을 대표하는 영행을 대표하는 시작 주소, 1행을 대표하는 시작 주소. 근데 배열, 여기 배열에서 그 배열에 실제로 값을 접근하려면은 2차원 배열 첨자 행렬 둘 다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행만 표시를 했죠. 행만 표시를 하면 값을 실제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주소만 시작 주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주소가 그러니까 이 주소하고 이 주소하고 얘하고 두 개 출력되는 게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실습을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